갑작스런 바람이 등성한 숲을 스쳐 지나가며 에이미 카미스의 붉은 머리카락을 노을빛 속에서 펄럭이게 했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말없이 내려다보았고 차가운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시로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경악으로 크게 뛴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에이미 카미스? 소년의 표정을 알아차리자 에이미의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했다. 그 표정을 보니 내가 누군지 아직 기억하고 있군. 내 짐작대로야. 뭐라고? 시로는 여전히 망연자실한 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더 말할 틈도 없이 에이미는 살며시 손을 들어 올렸다. 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녀의 손바닥에서 격렬한 불길이 솟아올라 하늘 한 구석을 환하게 밝히는 불기둥을 형성했다. 뜨거운 열기가 퍼져나와 공기를 숨막히게 만들었고 맹렬한 마법의 힘이 계속 뿜어져 나와 하늘에 거대한 불덩어리로 떠올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준비를 마쳤다. 시로는 오직 경악하며 올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때 에이미의 표정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무시무시한 붉은빛으로 빛났고 입술에는 사악한 미소가 뚜렷이 드러났다. 에이미는 살기 어린 목소리로 위협했다. 맞아, 아마 내가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해야겠지. 기억이 밀려왔다. 무자비한 발길줄과 주먹이 시론에게 무정하게 쏟아졌고 그는 차가운 땅바닥에 웅크린 채 절망적으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을 수밖에 없었다. 어두운 골목,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건장한 무리들이 맹수처럼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공격이 점점 더 잔인해지자 에이미가 끼어들며 말했다. 이봐 그만해. 그 애를 죽일 셈이야. 불량배들 무리 한가운데 에이미 카르미스는 조용히 앉아 관찰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를 한바탕 겁주고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땅에 웅크린 채 어깨를 떨고 뜨거운 눈물을 뺨에 흘리는 시론을 보았다. 그 우는 얼굴이 정말 흥미로웠다. 그녀는 턱을 괴고 푸른 눈에 차가운 호기심이 번뜩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좀 더 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에이미 카르미스는 시론을 응시했고 마음속에는 격렬한 파도가 일렁였다. 이 망할 놈, 그가 어째서 그때 그 아이일 수 있단 말인가. 시론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차분하지만 기뻤으며 금발머리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물론이죠, 기억합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 무미건조한 목소리는 에이미를 전율케 했다. 그때 당신은 깡패들에게 제 옷을 벗기라고 명렬했죠. 지금 한번 다시 확인해볼까요? 과거 자신의 두려움에 질린 얼굴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갑자기 밀려들었고 에이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앞으로 내밀며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아, 안 돼. 너 정말 잘 기억하는구나. 그게 아니야. 맞지? 틀렸어. 네 기억 속에는 아주 기본적인 오해가 있다고. 알겠어? 에이미의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반응에 시로는 그저 응? 하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고 소녀는 계속해서 허둥지둥 설명했다. 에이미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에 새빨개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큰 소리로 해명했다. 전 그런 난잡한 여자가 아니에요. 시로는 여전히 어리동절한 채 그저 네? 하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에이미의 당황스러움은 점점 더 커졌고 얼굴을 시몽색으로 물들이며 황급히 설명했다. 그 불량배들이 멋대로 너의 옷을 벗기려 한 거라고. 난 그런 명령을 내린 적 없어. 아니 잠깐만요. 제가 듣기로는 네가 그걸 보고 싶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런 유로. 아니 그것도 아니야. 요컨대 난 원래 남자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시로는 눈앞에서 당황해하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귀를 의심했다. 말도 안 돼. 날 납치한 게 고작 그 말을 하려고요?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뭇잎들을 스산하게 흔들었다. 자신의 행동의 불합리함을 이제야 깨달은 듯 에이미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당연히 아니지. 그런데 왜 내가 여기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사이 시로는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처음의 당황스러움은 서서히 숙고로 바뀌었다. 그녀는 단지 내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까봐 걱정하는 건가? 시로는 뒤돌아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이건 우리 둘 다에게 충분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어. 그냥 사과 한마디면 됐을 텐데 안 그래? 네가 잊고 싶은 기억이라는 건 이해해. 어쨌든 넌 항상 중급반에서 1등이었고 엄청나게 유명했잖아.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어. 그러니 변명할 시간에 그냥 사과하고 모든 걸 끝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 에이미는 그가 하는 말에 파란 눈을 크게 뜨고 놀라 굳어버렸다. 사과? 그럴듯하게 합리적인 제안은 그녀의 자존심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진정의 에이미,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분노로 인해 동공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빌어먹을 자식은 정말 말을 교묘하게 잘하는군.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도덕적인 말을 하고 그 후에 계략을 써서 자신의 우위를 점하려 해. 에이미의 마음속에서 주변 공간은 갑자기 거대한 체스판으로 변했다. 시로는 맞은편에 홀로 서 있었지만 위압적인 모습으로 마치 그녀가 버려질 졸에 불과하다는 듯 내려다보았다. 격렬한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구쳤다. 감히 나에게 맞서 지혜를 겨루다니. 틀림없이 나를 만만한 상대로 여기는 것이겠지.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과요? 에이미가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차가운 푸른 눈을 가늘게 떴다. 이봐 하찮은 것, 내가 왜 너한테 사과해서 이득을 봐야 하는데.
시로는 그녀의 거만한 태도와 모욕적인 말에 얼어붙어 더듬거리며 되물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노란 햇살 아래 에이미는 팔짱을 끼고 계산적인 어조로 말했다. 아, 내 말은 내가 너한테 사과했다고 치자고. 우리 사이에 원래 신뢰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었던가? 네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이유가 없어. 내가 단순히 사과만 하면 그건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지. 그렇게 되면 스스로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 아니겠어? 시로는 미간을 찌푸렸고 그의 푸른 눈에는 실망감과 단호함이 스쳐 지나갔다. 뭔가 이득을 봐야만 사과한다는 말인가요? 사과는 자신이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건 당신이 어떤 유형의 이익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시론의 진심 어린 말은 에이미의 오만한 웃음만 되돌려주었다. 하하하, 알겠어. 넌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또다시 논리와 정의로 공격하는구나. 알겠어. 에이미는 단호하게 속삭였다. 내가 널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이득이 없는데 내가 왜 노력해야 해? 네가 고작 잘 보이려고 그런 말들을 떠벌리고 다닐 줄은 몰랐네. 시론 아리아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변화에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뭐야? 평소의 모범생 같은 성격은 연극에 불과했나 보군. 그녀의 악랄한 본성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 아무래도 내가 그녀를 내버려둬도 이 마법 학원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 같군. 시론의 당황한 표정을 본 에이미는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녀는 우아하게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마치 승리의 맛을 음미하는 듯했다. 오호, 승리의 맛이 느껴지는걸. 그럼 내가 한 가지 더 말해줄까? 이 학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시론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에이미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자 붉은 머리카락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는 신비롭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낮아졌다. 그건 바로 선배들이야. 에이미는 만약 네가 어떤 선배에게 찍힌다면 모든 상급생들이 너의 적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학년 친구들조차 등을 돌릴 거야. 그리고 네가 평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퇴학당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시로네는 충격에 얼굴이 창백해져 더듬거리며 되물었다. 제가 소문을 퍼뜨릴까봐 저를 퇴학시키려는 겁니까? 에이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손으로 가린 채 나지막이 웃었다. 아, 물론 당장은 아니지. 그저 기다려보겠다고 말한 것뿐이야. 네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말이야. 무슨 뜻입니까? 시로네가 당황하여 물었다. 에이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명령했다. 이제부터 매일 나에게 커피를 가져와. 네가 내 잡무를 처리하는 동안 네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볼 거야. 시로네는 분노하여 소리쳤다. 뭐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에이미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가식적인 동정심이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네가 특별 전형으로 학교에 들어왔다고 하더군. 평민이 여기까지 온다는 건 분명 아주 힘들었을 거야. 퇴학당하면 정말 가슴 아프겠지, 안 그래? 그녀의 말은 치명적인 일격처럼 시로네에게 내리꽂혔고 시로네는 몸을 떨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 권력 게임에서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시로는 마침내 포기하며 마지못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요. 만약 그런 사소한 일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죠. 그 말을 들은 에이미는 검은 두건 아래에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리고 제대로 행동해. 결국 너의 미래는 그것에 달려 있으니까. 갑자기 그녀의 입술에 머물던 미소가 사라지고 위협적인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 그리고 네가 감히 선생님을 부른다면 우리 둘 다 죽을 거야. 말이 끝나자마자 에이미의 형상은 눈 깜짝할 새에 사라졌고 시로는 고요한 숲속에 홀로 멍하니 서 있었다. 소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가방은 옆에 떨어졌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퇴학당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그녀의 스키마 기술은 여전히 위협적이야. 비록 그녀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하는 게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로는 지친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힘들다니. 다음날 알피어스 마법학원 교정을 눈부신 햇살로 가득했다. 흩날리는 벚꽃잎 아래 단정한 교복을 입은 학원생들은 웅장한 도면 건축물인 제1도서관을 향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북적이는 분위기 속 몇몇 여학생들이 익숙한 모습을 알아보자마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저것 봐. 한 소녀가 친구의 팔꿈치를 찌르며 속삭였다.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한 시선들이 시로네에게 쏠렸다. 뭐야, 저거 신입생 아니야? 세상에. 주변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시로네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사람들 사이를 자신감 있게 걸어갔다. 그는 도서관 문 앞에 서 있는 에이미와 샤렐에게 곧장 다가갔다. 시로네는 미소를 지으며 에이미의 얼굴 앞에 커피를 내밀었다. 에이미 선배님, 여기 커피요. 그 순간 공간은 정지한 듯했다. 옆에 서 있던 샤렐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고 극도의 경악 속에 말을 더듬었다. 말도 안 돼. 에이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절친의 당혹감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에이미는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듯 비웃음을 흘렸다.
에이미는 물컵을 흘끗 보더니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너무 많이 흘렸네.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친구와 함께 뒤돌아 걸어갔고 시로네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셰릴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급히 물었다. 엥, 그냥 가버리는 거야? 에이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다. 빨리 수업에 가야 해. 시간 없어. 시로네는 홀 가운데에 덩그러니 서 있었고 수치심과 장황스러움에 두 뼘은 새빨갛게 물들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세상에, 분명 에이미한테 고백한 거겠지. 근데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린다고? 정말 불쌍해. 군중에서 벗어나자 셰릴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새로운 학생이 너에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에이미는 시로네가 건넨 물컵을 입에 가져다 대고 한 모금 마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니야, 그냥 내 후배를 가르치는 중일 뿐이야. 하지만 그 침착한 겉모습과는 정반대로 에이미의 머릿속에는 극도의 흥분으로 가득 찬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몰래 쾌감을 느끼며 웃었다. 크크크크크, 정말 흥분된다. 그 맛이 어떠니? 위대한 나, 에이미가 너에게 내린 굴욕의 맛이? 물컵의 달콤함을 음미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즐거움이 번져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방금 뿌린 굴욕의 달콤함이기도 했다. 에이미 카르미스는 승리감에 찬 얼굴로 선언했다. 이 일로 넌 날 짝사랑하는 평범한 후배로 격화됐어. 이제부터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이보다 더 달콤한 복수가 있을까? 에이미의 상상 속에서 한 학생이 황급히 달려가 에이미 카르미스는 변태에 타락한 사람이에요 라고 떠벌렸다. 사람들은 세상에, 거절당해서 복수하려는 거겠지 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혼란을 뒤로하고 에이미는 즐겁게 발걸음을 옮기며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셰렐은 너 정말 기분 좋아 보인다 라고 말했다. 에이미는 대답하지 않고 극도의 기쁨에 잠겨 속으로 생각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다. 이 기분은 정말 최고였다. 한편 시로네는 강당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와 조롱하는 시선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얼굴을 숙였고 분노와 수치심에 머리 꼭대기까지 열이 올랐다.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야. 내가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다는 거야? 그는 쓰라리게 자문했다. 시로네의 주먹이 옆구리에서 단단히 쥐어졌다. 그는 이를 갈며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잠겨 있으면 유일하게 손해보는 건 나뿐이야. 그는 이곳에 신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시로네의 우울한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단단한 결심이 채웠다. 그의 푸른 눈은 확고한 빛을 발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떤 것에 대한 나의 경험과 감정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완벽하게 해내자. 그리고 그 후 10일 후 또 다른 날 눈부신 햇살 아래 알페아스 마법학원 교정은 이상하리만큼 활기찼다. 주로 여학생들로 이루어진 학생 무리가 흥분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모여들었다. 그가 왔어. 오늘도 그가 또 왔어. 한 소녀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시론의 아리아는 천천히 걸어갔고 그의 황금빛 머리카락은 빛나는 듯했다. 주변에서는 감탄의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마법학원의 순수한 로맨스 보이. 벌써 10일 연속이야. 그가 10일 내내 고백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시로네는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넓은 교정을 가로질러 본관 계단으로 곧장 향했다. 그곳 돌계단 꼭대기에는 에이미 카르미스가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붉은 머리카락은 유난히 돋보였다. 그녀의 입가에는 자만심과 약간의 오만함이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점점 더 늘어나는 관중을 내려다보며 에이미는 아무렇지도 않게 즐거워하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오, 관중수가 늘었나 보네. 에이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모두가 알 것 같아. 슬슬 이 일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불쑥 쉐렐이 에이미에게 가까이 다가와 놀리듯 속삭였다. 에이미, 시로네를 언제 받아줄 생각이야? 뜻밖의 질문에 에이미는 완전히 자제력을 잃고 당황하여 얼굴이 새빨개졌다. 뭐라고? 쉐렐,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를 받아줘야 해? 너 내가 누군지 잊었어? 쉐렐은 턱을 괴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넌 다른 남자들은 한 번도 쳐다본 적 없으면서 시로네의 커피는 항상 받았잖아. 모두가 그 전설적인 커플의 탄생을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쉐렐의 말은 에이미에게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에 크게 뜨였고 주위 세상이 흔들리는 듯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마음이 혼란 속에서 맴돌고 있을 때 침착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선배. 에이미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아래로 향했다. 그녀의 앞에 시로네가 서 있었고 두 손으로 아직 김이 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공손하게 내밀었다. 선배님, 커피 여기 있습니다. 운동장의 햇살 아래 시론의 아리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손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갑자기 주변이 이상하리만치 소란스러워졌다. 학원의 넓은 계단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시끄럽게 환호성을 지르며 공간 전체에 응원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받아줘, 받아줘. 원치 않는 관심의 한가운데서 에이미와 셰릴은 시로네의 공개적인 구애극에 맞서 멍하니 서 있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시로네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미소 지었다. 이번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지?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이미가 이 귀찮은 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자신은 도서관에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속으로는 초조함에 소리치고 있었다.
에이미의 이빨 사이로 작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불처럼 새빨개졌고 당혹감과 분노로 그녀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눈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녀는 이를 악물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극심한 굴욕감을 느꼈다. 뜨겁게 달아오른 뼈 위로 식은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울려 퍼졌다.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